10월 11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3경기 하고요. 축구하고 농구 해가지고 5경기, 8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삼성 SSG는 날씨를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뭐 비가 지금 안 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한 3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경기들은 뭐 다 하고요. 일본 야구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시작이 됐어요. 클라이막스 시리즈. 그래서 이 두 경기는 하고 근데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 농구까지 해서 축구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올킬 2번이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타 다른 기간보다 경기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간만 올킬을 지금 2번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간도 그래도 발만한 일정이거든요. 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가 도움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또 모바일의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하이프하고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는데 하이프는 좀 많이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 누르실 수 있습니다.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는데 다들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먼저 야구부터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요미하고 요코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요코 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스테이지 1차전 다 요코 홈에서 합니다. 여기서 니온의 홈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홈팀이 1승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 필요에 의하면 이제 월요일까지도 경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미가 뭐 2대1을 만들면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내일 2대2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내일 일단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서 월요일에도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야구는 유일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 프로야구하고 메이저하고 이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 정규 시즌 2위 팀하고 3위 팀 3전 2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지 또 하고. 그래서 일단 3전 2선이고 뭐 1승 1무만 해도 홈팀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1년 또 무승부가 좀 잘 나가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1승 먼저 주는 게 아마 퍼스트 스테이지는 아니고 파이널 스테이지부터 1승을 더 주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3판 2선이에요. 그래서 피로 의해서 1승 1패가 되면 월요일에도 경기가 양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판 2선인데 오늘 내일 서로 주고받으면 월요일에도 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마사키하고 K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아베 감독이 부임하고 요미가 우승을 했죠. 1위를 했는데 요코한테 따였어요. 그래서 요코는 또 소뱅을 만나서 재팬 시리즈에서 우승을 또 했죠. 업셋을 일으켰는데 K가 작년에 NPB 와서 3점대였어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야에서 3점대면 9야 3점대면 잘 던지는 거지만 1야 3점대면은 잘 던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했고 올해 1점대로 아주 훌륭한 마무리 10승을 하지 못했지만 아주 훌륭한 마무리를 했고 올해 요미우리 만나서 5경기 2승 1패 2.12입니다. 작년보다 맞대결 데이터가 좋아요. 특히 요코하마 홈에서는 1점대 개인적으로 1.3대의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물론 시즌 평균 평자가 1점대로 마무리가 됐지만 홈에서는 1.38로 더 좋고 홈에서 요미 상대로는 3경기 1승 1.64로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가을 야구에서 요미우리 2번 만나가지고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한 번은 3.1이닝 2실점 1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자키 이오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쨌든 실질적으로 토고가 안 좋았기 때문에 1선발 역할을 해주면서 2.07, 11승 4패로 좋은 성적을 마무리했지만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었고요. 오히려 홈보다는 도쿄보다는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이 더 좋았어요. 원정에서는 1점대였습니다. 그래서 맞대결 데이터는 요코 상대로도 7경기 4승 1패 2.49로 좋았는데 털렸던 경기와 안 좋았던 경기의 면감이 좀 컸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뭐 초반에 한 4경기 연속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다가 어,
일단 쿠세가 읽혔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홈에서 4.2이닝 실점으로 아래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7이닝 실점,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3이닝 4실점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두 경기에서 무너졌던 그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상대전 이런 것들 시즌 성적 생각하면 K한테 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마자키 이오리가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요코 상대로 물론 다 도쿄 돔이었습니다. 6.1이닝 2실점, 6.1이닝 무실점으로 두 번 다 승리 투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토고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야마자키 이오리인데 이 경기는 지금 키포인트가 요코 같은 경우에는 마키하고 미야자키가 빠져 있었죠. 근데 이제 교육리그 참가하면서 100%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엔트리한 제가 알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으로 나올지 어떤 대타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발에서는 저는 뭐 야마자키 이오리가 작년에 좋았던 포스트 시즌 맞대결 두 번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맞대결 기록이 좋았습니다만 K가 저는 55대 45, 65, 6대 4 정도는 앞선다고 봅니다. 또 K의 홈피칭, 또 상대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 K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펜은 당연히 요미가 7대 3 정도, 65대 35 정도 앞섭니다. 타이세이 끝판왕 마르티네즈가 있는 요미라면 요코는 리드를 내주는 순간 쉽지 않다. 물론 미야자키가 마르티네즈를 무너뜨렸던 경험이 올 시즌 있어요. 블론 세이브를 기록해줬던 홈런을 치면서 그때 요코 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너뜨린 좋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랑 마키도 돌아오고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타이세이는 어떤 공략할 가능성은 높지만 마르티네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리드를 내주는 순간은 요코가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작년에도 한번 가을 야구에서 꺾었던 경험도 있고 또 올 시즌도 또 요코가 상대전에서 계속 밀리다가 시즌 막판에 그거를 밀어내면서 계속 승리도 했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타선에서도 물론 뭐 오카모토라던가 뭐 강한 애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오카모토가 돌아온 게 가장 크고요. 요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카모토뿐만 아니라 타선에서도 뭐 이즈구치, 사사키, 기시다가 뭐 요코 상대로라던가 요코 홈에서 요코 원정에서의 기록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마키나 어떤 이 미야자키가 돌아와서 대타라던가 선발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뭐 에비나 쿠아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고가 이런 부상자들이 있을 때 제 역할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스스고가 또 그 활약이 이 가을 야구에서도 이어지느냐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요코 승, 그 다음에 요미 2.5 프렌, 그 다음에 5.5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규 시즌 막판이었으면은 뭐 저는 뭐 다득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오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을 야구이기도 하고 양선발 모두 가을 야구의 상대전에서 좋았던 맞대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승일패를 오늘 시애틀하고 제가 디트처럼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한두 점 차 좀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코 승, 최종 승리는 요코 승을 보고요. 그다음 요미 프렌의 5.5 언더를 봅니다. 최종 승리는 제가 요코 승을 보는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 선발에서 신뢰가 좀 더 가는 거, 그리고 마키슈고라던가 미야자키가 돌아온다는 거는 선발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선수들한테 부담이 덜해요. 이 두 명 핵심 타선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가을 야구를 치르는 거하고 엔트리에 돌아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잡아봤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독 차이도 좀 있다고 봐요. 요코 감독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아베 감독보단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 차이, 어떤 전술 싸움, 작전 싸움에서도 이거는 요코가 근석이 우위다. 요코 승의 요미 프렌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하고 니오넴입니다. 이 경기는 니오넴 에스콘필드에서 계속 치러지는 경기인데 니오넴이 홈에서 워낙 강했고 아쉬운 거는 이토가 에스콘필드의 성적이 3.64 원정 1.80으로 2배 차이에요. 그만큼 홈에서는 안 좋은데 뭐 잘 던진 경기도 있죠. 근데 이제 오릭스 상대로는 올 시즌 4번 만나가지고 3승 1패 2.00 홈에서 한번 개털린 거 말고는 나머지 경기들 홈에서 한번 원정 2번 다 거의 완벽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토가 재작년에는 오릭스한테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강했고요. 그 다음에
오릭스는 미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미야기를 오히려 2차전에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마시타 순페이타 뭐 데뷔 시즌에 센세이션했고 야마모토를 이을 만한 제목이라고 했지만 작년에 부진했고 올해도 뒤늦게 들어왔지만 뒤늦게 돌아와서 괜찮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2실점, 작년에 두 번 6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 작년에 안 좋을 때도 뉴욕한테 강했지만 에스콘필드 성적은 데뷔 시즌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야마시타 순페이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토도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불펜은 둘 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전 페르도모 나오고 뭐 마차도 나오면 결국 뒤에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니오네미보다는 오리스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에스컴필드에서는 지지 않는 DNA 그리고 뒤에 뒤집는 경기들도 시즌에 많았고 오릭스 불펜 상대로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홈 이토가 불안하지만 근데 야마시타 순페이타도 불안하다. 왜? 가을 야구 경험 거기에 에스콘필드 원정 경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번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니오넴하고 지금 니오넴은 달라요. 빠따가 더 물이 올라와 있는 지금 라인업이거든요. 이거는 니오넴 승, 그 다음에 6.5에도 다득점. 양선발들, 불펜들까지 고려야 하면 이 가을 야구를 하더라도 언더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니오넴 승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하고 SSG는 이거는 제가 어제 SSG 프렌에 언더 봤는데 선발은 그대로예요. 뭐 가라비토하고 김건우. 근데 이제 포인트는 가라비토가 원정 문학 원정은 처음이에요. 홈에서 한번 라이온즈 파크에서 라파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보여줬지만 문학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얘는 재구가 되는 날 안 되는 날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우가 나옵니다. 김건우는 어쨌든 좌안이고 삼성한테는 뭐 디아즈라던가 구자욱 뭐 좌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김영우도 있고 김성윤도 있고 변수리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삼성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보여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원정 가서는 1.2이닝 2실점으로 무너졌지만 문학도 어쨌든 라팍처럼 잘 넘어가는 구장이긴 하지만 김건우가 홈에서의 피칭이 좀 더 낫어요. 올 시즌 키움 상대로 아니 기아 상대로도 5.1이닝 무실점 피칭도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SSG가 해볼 만한 변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잡아내면 3차전에는 앤더슨이 돌아오기 때문에 SSG 입장에서는 저는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라비토 나왔을 때 점사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삼성 일반승 갈 바에는 쓱 2.5 프레임 가는 게 낫고 역배까지도 한번 찔러볼 만한 도전할 만한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결국에는 양팀 다 선발에선 조금 불안성을 노출할 수도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가을 야구이기도 하고 불펜들 때려 박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9.5 오바 보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제는 10.5였긴 10.5여서 제가 이거는 조합에도 가긴 했었는데 9.5는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는 안 볼게요. 그래서 언더. 그래서 이 경기는 SSG 프렌 우선에 그다음에 역배 언더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10.5에서 9.5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날씨 체크. 지금은 비가 안 올지 몰라도 이따가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구 넘어갈게요. 미국 문은 들어왔네요. 그래서 파나마 해머까지만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하이프, 모바일 하이프 이거 많이 안 눌러주셨는데 모바일에 있거든요. 이것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공사하고 원주 DB. 이 경기는 사실 가스가 연패인 게 조금 걸려요. 지금 개막하고 경기라고 봤을 때는 가스는 못 가요. 지금 가스가 이 김낙현이랑 니콜슨 나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봤는데 마티앙이 작년에 가을 농구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벨란겔도 그렇고 신승민 뭐 라거나가 저는 까기 전에는 이 옵션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 아닌가라고 봤지만 확실히 에이전 커버가 세게 온 것 같아요. 골밑에서 이지슛을 못 넣는 거 골밑에서 그냥 물론 돌아 나오는 경우들이 나오긴 해요. 골밑에서도. 근데 그게 한 두세 번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충격은 전 마티앙이 뭐 직전 경기 더블더블하긴 했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우나 특히 저는 최진수, 김국찬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란게, 정성우, 마티앙 이 세 명 거기다 신승민까지 해서 저는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DB가 김준성 감독이 뻘짓거리만 안 하면 그래도 이건 DB가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용병 라인업에서도 뭐 직전 경기 DB가 뭐 막판에 겨우 이제 벌리면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앨런슨, 알바노 이 두 명은 뭐 탑티어예요, KBL에서. 그래서 강상재도 어쨌든 직전 경기 뭐 강상재는 폼이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뭐, 근데 또 이정현도 직전 경기 또 벤치 스타트에서 뭐 쏠쏠하게 득점 지원도 해줬고, 박인웅만 좀 더 살아나주면, 그리고 김주성 감독이 작탐 제때 불고 팀을 말아먹는 마이너스 역할만 안 해준다면 이건 DB가 잡아야 돼요. 변수는 저는 이거는 김주성 감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원주 DB 승에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비스하고 장판이죠. 이거는 최준용까지 빠지기 때문에 허운도 아직 없고, 허웅하고 송교창 이 두 명, 거기다가 이제 뭐 손농이 있긴 한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어떤 벤치에서 어떤 변화 주기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장판이고, 모비스도 물론 지금 양동근 감독 오고 나서 작년에 조동현 감독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뭐 유재학 감독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언더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언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모비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모비스 이승현을 잘 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옥존이 그래도 조동현 감독 있을 때보다는 좀 괜찮고요. 해먼즈도 KT 있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역할이 달라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뭐 해먼즈, 옥존이 그래도 괜찮고, 서명진이라던가 박무빈 이런 친구들, 이승현 이런 친구들 부산 KCC의 지금 라인업과 수비 생각하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직전 경기보다. 그래서 이거는 모비스 승. 다만 모비스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줍니다. 왜냐면 어떤 양동근 감독이 아직도 초보다 보니까 뭐 작전을 짜거나 어떤 뭐 작탐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선수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 정도 핸디면 그래도 장판이 비빌 여지는 있다. 또 촌농도 모비스 상대로 좀 이를 갈고 나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촌농이 모비스 골밑은 잘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판이 비빌 수는 있다. 외곽포만 어느 정도만 나와준다면, 또 송교창하고 허웅이 얼마나 해주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 승, 그 다음에 장판 부산 KCC 4.5 프렌,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 150, 잠시만요, 150 3.5. 다 기준점 비슷하거든요, 오늘. 이건 154고, 153.5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장하고 서울 SK예요. 이 경기는 정관장도 오브라이언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애들이 이 변준영도 좀 기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SK가 지난 직전 경기 손우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 이 한승희도 잘 활용하면 괜찮은 친구거든요. 한승희, 그다음 뭐 아반도, 박지훈, 그다음에 오브라이언트, 변준영 이 친구들, 그 김정규도 이제 조금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정관장이 이 유동 감독 오고, 물론 이 원주 DB한테 지고 나머지 경기들은 뭐 2승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가스나 손호는 너무 둘이 못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주 DB랑 할 때도 원주 DB랑 승을 봤던 게 정관장이 상대했던 그 두 팀이 너무 못해서 이긴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좀 하는 팀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뽀록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SK 상대로도 홈이긴 해요. 정관장 홈에선 강하거든요. 또 양궁도 잘 들어가고. 하지만 SK가 손우한테 졌었을 때 어떤 리바운드에 골밑에서 좀 많이 발렸거든요. 리바운드가 뭐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개 이상 차이가 났던 게 좀 뼈 아팠습니다. 근데 골밑에서 세컨 찬스 이런 것도 안 난 것도 있고, 하지, 그날 선호가 좀 고점이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정관장이 지금 개막하고 보여줬던 이런, 지금 시즌 초에 어떤 제일 못했던 두 팀 상대로 이긴 거 말고, 직전 디비전에서 경기력을 봤을 땐, SK 상대로 높이에서 뭐 김종규가 좀 주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가 잘 준비해서 정비해서 나온다면 직전 경기의 어떤 부진을 이겨낼 수 있고, 김낙현 일단 원희를 제어해줄 자원이 없어요. 물론 SK도 오브라이언트한테는 아마 점수를 좀 많이 허용을 할 겁니다. 근데 원희 제어가 안 될 거고요.
김낙현, 오재현, 안영준, 또 무엇보다 톨렌티노가 직전 경기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정관장의 수비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득점력이 좀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SK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정관장의 득점력이 지금 뭐 믿고 맡길 만한 지금 옵션이 없어. 변준영이 제일 좋았을 때 폼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브라이언트, 그다음 한승희도 좀 득점 서포트들 해주고, 또 아반도도 나올 때마다 괜찮은 모습 3점포 잘 넣어준다면, 물론 정관장이 이기는 시나리오도 있긴 합니다만, 정관장은 좀 믿고 말한 스코어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없어요. 상대가 너무 못해서 잡았던 그 두 경기여서 그렇지. 그래서 SK가 그래서 수비가 안 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장의 어떤 저조한 공격 능력을 제어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SK입니다. 그래서 저는 SK 승. 그다음에 이 경기는 정관장이 SK 수비에 고전을 한다고 보고 153.5 기준의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K리그 두 경기하고 넘어갈게요. 둘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김포FC하고 서울 이랜드인데, 일단 좀 김포FC 경기가 조금 박빙이죠. 그래서 김포FC하고 서울 이랜드 순위를 일단 말씀드리면, 김포는 딱 마지노선 5위에 걸쳐 있어요. 5위까지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서울 이랜드하고는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최근에는 한번 비겼고요. 그 전에는 이랜드가 원정에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는 조금 어려워요. 언더로 일단 보시고요. 김포가 지진 않는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이랜드도 괜찮고 양팀 다 흐름이 괜찮은 건 맞는데, 김포가 홈에서 하면 지난번에 홈에서 시즌 초에 졌던 거를 복수해 줄 수 있고, 그때 폼하고 김포 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김포 지진 않는데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팀 다 중요한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김포 햄무 무 투트랙으로 한번 보시고요. 결장자는 언급을 안 할게요. 2부니까. 김포가 이겨도 한 골차 가능성 크다. 아니면 무승부도 열려있다. 그리고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를 하나 찍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화성FC하고 충북 청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성이 오랜만에 정배받았는데 상대가 충북 청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화성은 10이고 김포FC하고 15점 차니까 현실적으로 뭐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보다는 이 경기가 더 빅매치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북 청주는 뭐 13위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남은 경기 생각하더라도 15점 차, 화성FC가 무승부가 많아서 그래요. 15점 차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은 경기가 지금 제가 한번 보면은 5경기, 6경기 남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성FC 스타일상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래도 화성FC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건 이겨야 되지 비겨가지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팀들 만나서. 그래서 화성FC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바를 보긴 힘들다. 왜? 충북 청주가 골을 너무 못 넣어서. 그래서 1대0 아니면 2대0으로 화성이 잡지 않을까. 화성FC 승에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를 마쳤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또 모바일에 특히 있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파나마 해머까지 해서 무자비 잘 들어두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